기사쇼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분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송가인 씨입니다. 송가인 씨가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동시에 이 행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까지 한번 면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송가인 씨 소식을 또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 이유는 송가인 씨가 1986년생 범띠입니다. 올해 호랑이의 해죠. 그래서 송가인 씨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 지난 1월 4일 송가인 씨가 굉장히 빠르게 올해 첫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는 헌정곡 시간이 머문 자리를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송가인 씨 측에 따르면요, 송가인이 풀피리 프로젝트에 참여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헌정곡 시간이 머문 자리 음원을 발매한다. 이번 신곡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기억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곡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왜 근데 이 시점에 발표를 했냐 하면은요, 고 김학순 할머니 역시 위안부 피해자십니다. 이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지 올해 30년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기억하고 기리자는 소녀상을 건립한 지 10주년을 기억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다 통칭해서 풀피리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거는 저희가 기억도 해야 되는 동시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면요, 처음 그 피해를 알린 지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30년 동안 아직도 일본 정부가 백배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백배 사죄를 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또다시 부르짖지 않아도 됐을 텐데 여전히 이 피해 할머니들의 앙금이 씻겨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 풀피리 프로젝트 조금 더 면밀히 짚어보면요, 30년 만에 가수로 데뷔한 작곡가 겸 음악감독 우주명 씨가 친동생인 기획연출가인 우덕명 씨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원래는 대중, 민생의 소리라는 뜻을 담아 풀피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클래식, 국악, 팝, 재즈, 성우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 60여 명의 재능 기부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뭐였냐면요, 지난해 미얀마를 위한 한국의 헌정이라는 총 3곡을 발표했는데 미얀마 출신 가수 와니아라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당시 미얀마에서 군부 폭력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때 민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노래한 곡 미얀마의 봄을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 풀피리 프로젝트는 우리 땅 독도였습니다.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 다들 아시는 노래죠. 이 노래를 편곡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의 버전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독도는 한국의 땅임을 알리겠다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프로젝트가 송가인 씨가 부른 시간이 머문 자리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송가인 씨 노게런티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참여 과정은요, 모두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는데 재능 기부가 뭐냐면요, 송가인 씨의 재능이 뭐예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죠. 이 노래를 송가인 씨가 재능을 활용해서 부르는 걸 기부, 결국은 노게런티로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굳이 노게런티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거 자체가 너무 상업적으로 송가인 씨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섞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송가인 씨가 훌륭한, 칭찬받을 만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노래를 그럼 누가 만들었냐 보니까요, 작사는 김운성, 우주명, 작곡은 우주명입니다. 이 우주명 씨는 말씀드렸죠, 풀피리 프로젝트의 기획자라고요. 그러면은 작사에 참여한 김운성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입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활동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작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 가사 저희가 하나씩 곱씹어 볼게요. 세월이 흘러 머리엔 눈이 내려 바람 머문 곳, 기억 머문 곳, 가려진 시간. 머리엔 눈이 내렸다. 소녀에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됐다는 의미겠죠. 나홀로 머문 시간이 머문 자리. 할미 된 소녀, 별이 된 소녀 지켜주지 못했어. 지난해 2월이었죠.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이었던 정복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5월에 윤아무개 할머니, 9월에도 또 부고가 전해져서 지난해에만 위안부 피해를 입은 할머니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 등록된 생존 위안부 피해자는 13명이에요. 이 13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면 어느 정도는 한이 풀릴 텐데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까지 아직도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13분마저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건 아닌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여러분 I Can Speak라는 영화 보셨어요? 남은희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 이게 바로 위안부 피해를 입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는데 피해 할머니께서 열심히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를 배운 이유가 뭐였냐면 유엔에서 본인의 피해를 알리는 연설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과정을 짚은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증거 있어요? 그때 영화 속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처투성이 몸을 보여주면서 내가 증거다. 내가 그 피해를 입은 내가 증거다. 증인이자 증거인 거죠. 지금 13분, 생존자 13분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증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도 일본 측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가사 계속 짚어보면은요. 추운 겨울날 끌려간 그곳 죽음의 사선 살아도 산 게 아냐 언제나 내게 고개 숙일까 언제나 내게 손을 내밀까 언제나 내게 고개 숙이고 손을 내밀까. 이 얘기는 아직도 사과하지 않는 일본을 지칭하는 거겠죠. 이렇게 굉장히 한 문장 한 문장이 절절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이미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송가인 씨의 한이 서린 목소리, 정서가 더해지면서 노래를 듣고 있으면요 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직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요 저희가 이 채널에서는 사실 들려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음원 사이트 가서 들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일단 송가인 씨는 202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달 12월 25일 진행된 KBS 연예대상에서 인기상을 받았고요. 공로상 시상자로도 참여를 했죠. 그리고 시상식 직후 SNS에 그 인기상을 받은 인증샷을 공개하면서 너무 떨려서 생각했던 말도 다 못했고 인기상은 우리 어게인 여러분 덕분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라면서 팬들에 대한 인사도 잊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날이었죠? 송가인 씨의 팬들은 다 아시죠? 12월 26일 송가인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기념 팬미팅, 송가인의 세 번째 서울의 달 가인의 해를 진행을 했고요. 이외에도 지난해 보면은요, 송가인 씨가 JTBC 서바이벌이죠. 풍류대상의 심사위원을 맡았어요. 아무래도 송가인 씨는 트로트 가수 이전에 뭐죠? 국악인이죠. 국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악 오디션 풍류대장의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풍류대장의 전국 투어 콘서트에는 노게런티로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맞았습니다. 2022년 호랑이의 해, 송가인 씨 역시 호랑이띠. 올해 송가인 씨의 활동의 키워드는 뭘까요? 저는 적어도 현재까지 보인 행보로 볼 때는 위로가 주된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노래를 부른 것도 있지만요. 송가인 씨는 1월 중에 이산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그린 그 애원을 표현한 노래인 망향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머문 자리를 통해서 위안부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또 이산가족,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실향민들을 향한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에 연고를 발라주는 행보를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로라는 키워드가 송가인 씨, 이 호랑이띠 송가인 씨의 올해 첫 행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이 망향가, 이건 누구의 노래냐면요. 고 배경호 작곡가의 유작입니다. 고 배경호 작곡가. 이분이 누구냐고요? 배경호 하는 순간 무릎을 탁 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이 만든 노래 동백아가씨, 여로, 추억의 소야곡, 비 내리는 명동, 무려 400여 곡을 히트시킨 대한민국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분입니다. 이분의 유작이 바로 망향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송가인 씨를 만나서 어떤 형식으로 발현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송가인 씨 본인의 해라는 걸 아는 것처럼 정말 힘찬 호랑이처럼 한 해를 활기차게 열고 있는데요. 지난 3일에는 가요 무대 신년 특집에 참여를 했습니다. 핑크빛 호랑이였어요. 주현미 씨의 또 만난 내를 불렀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해에도 뵀는데 올해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또 만났네요 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송가인 씨의 간드러진 목소리와 호소력 짙은 가창력, 그리고 발랄한 무대 매너까지 더해져서 주현미 씨와는 또 다른 느낌의 또 만났네요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망향가도 그렇고 시간이 머문 자리에도 그렇고 송가인 씨의 신곡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올해 검은 호랑이의 해죠. 굉장히 용맹스럽고 또 날렵한 호랑이의 정기가 느껴지는데, 그 정기를 고스란히 받은 송가인 씨가 올해 2022년 누구보다 활기차고 또 박력 있는 1년을 보내길 기대해 봅니다.